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발견된 유병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타살됐는지 아니면 자살을 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돈 20억의 행방, 그리고 유병원이라고 추정되는 이 시신을 둘러싼 호위무사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 정말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기차까지 충돌했습니다.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정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가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적폐의 소산이라는 점인데요. 이런 적폐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적폐의 소로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더욱 말이 되지 않겠죠. 세월호 참사로 우리 아이들을 잃은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일이 바로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100일을 단순히 슬퍼만은 할 수 없습니다. 요번에 나온 시집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세월호이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병원 결국 사체로 발견된 것 같습니다. 국가수의 부검 결과 오늘 모든 것이 확실하게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과정까지 확실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병원의 이 시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죠.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가장 큰 의혹 중에 하나가 언제 죽었느냐 이거 아니에요. 유병원이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시신의 부패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근데 이때 당시에 순천 지역의 평균 온도가 한 20도씨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때 비가 매일 내렸다고는 하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추정되는 그 정도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패가 사실 또 가장 빨리 진행되는 온도가 사실은 이제 20도에서부터 이제 30도 사이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6월 초에 그 온도가 우연이지만 어쨌든 20도, 30도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의문이 되는 것이 이른바 백골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느냐라고 예. 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1년 내지 2년 걸리는 것이 보통이죠. 여기서의 백골화는 그야말로 뼈가 아주 하얗게 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예. 지금 얘기하는 이 백골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반백골. 예. 네. 그것이 아니고 이제 뼈만 이제 남은 이런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된 것은 분명한데, 다만, 이제 개인적인 이제 차이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지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몸 안에 다른 사람보다 세균 등이 많게 되면은 부패 속도가 또 빨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젊은 사람보다는 이제 노인층이 또 부패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고, 또 과거에 어떤 한 사례에 의하면 30일이 지난 사태였는데 이게 백골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특이한 경우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늘 그 국가수 발표로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까지 밝혀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DNA 시료가 제출된 DNA 시료가 일치하는가에
관한 그 정밀 부검 결과가 이제 발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유병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결과 발표가 맞다 그러면 이제 유병원 시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제 그야말로 일말의 의혹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 시료가 이거죠. 이 금수원 집무실에서 채취된 시료와 예. 또 순천 별장에서 채취된 시료가 일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발견된 사체의 그 시료가 이제 일치가 되느냐? 그 다음에 구속되어 있는 이제 유병원의 그 시료와 이제 일치가 되느냐? 예. 이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문은 이제 오른쪽 한 쪽만 이제 확보가 돼서 분석했으니까 유병원과 상당히 일치하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지금 그 최근 어떤 이 유병원의 측근의 언론의 어떤 인터뷰에 의하면 이 차명재 말고 즉 유병원의 또 다른 동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만에 하나긴 하지만 예. 설령 이 유전자가 다 일치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변사체가 혹시 그 유병원 동생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이 유병원이다라고 단정 짓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그 형제들끼리 DNA가 100% 일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를 거 아닙니까? 형제들끼리라도. 그렇죠. 그래서, 90% 이상 형제들끼리는 이제 같은 부모로부터, 유전자, 이제 Y가 이제 전달됐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게 이제 일치가 이제 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변사체가 유병원이 아니고 혹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유병원의 다른 동생이라고 한다면, 유병원의 사망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남을 수 있지 그리고 예를 들면 않겠냐라고. 집무실 같은 데에서도 의도적으로 다른 이런 걸 휴지 같은 걸 갖다 넣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따라서 좀 더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예. 검찰 등에서 이 유병원 형제에 대한 어떤 가계 조사 같은 것도 좀 더 보충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예. 자, 이제는 자살 가능성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봐서는 그 자살의 가능성이 상당히 적지 않겠느냐. 이제 그 이유가 이 사람은 자기 애가 상당히 강한 거죠. 그야말로 너무 강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과시도 하고 스스로를 발명가로 자처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계산을 어떻게 더 잘 보존을 해야 되는지,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본다면 또한 그 구원파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자살이 허용되지 않는 것 등으로 봐서는 그리고 설령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유언이라든가 또는 교주로서의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 이런 흔적이 있을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살은 이제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타살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병원이 죽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보면 상당 부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돈 때문에요? 네, 이런 거죠. 그 유병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은닉 재산이 유병원이 사망을 함으로써 혹시 이익을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지금 쉬운 예로 금수원 뒤에도 그 H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200여 채가 있고 또 충북에도 사실은 300여 채가 있는데 이것이 측근의 어떤 다른 은닉 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유병원이 사망하게 되면 그런 재산을 자연스럽게 독차지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추정을 하나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지금 목격이 되었다고 하는 그 20억 원에 관한 것도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돈을 사실은 내가 강취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살인 강도 같은 경우죠. 또는 지금 구원파 내에서의 하나의 알력 다툼 내지 어떤 권력 투쟁 같은 것이 진행돼서 혹시 유병원이 사망하게 되면은 사실은 제2인자 또 제3주 교주로서의 어떤 역할 같은 것에 관심을 있는 그 어떤 측근에 의한 살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유병원이 반드시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네. 그렇다면은 자살한 사람은 그렇게 반드시 누워 있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발견 현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자연스럽죠. 뭐 자살 또는 그야말로 사고사를 포함을 해서 즉 그 지역을 이렇게 헤매다가 뭐 돌뿌리에 걸리거나 또는 어떤 뭐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또는 뇌 경색이 와서 그러면은 옆으로 누워 있거나 또 설령 밤에 돌아다니다가 저체온증 때문에 사망이 됐다라고 하면은 역시 추위를 이렇게 참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은 아주 그 자연스러운 이렇게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인위적인 사고이 있었을 여지가 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정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머리하고 몸통이 분리되어 있었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야생동물에 의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이게 타살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즉 일정한 외력에 의한 뭐 손상이 현재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인지, 즉 뼈라든가 뭐 기타 부분. 그런데 지금 그 동물, 야생 동물에 의한 사체 훼손 가능성에 있어서는 지금 사체가 어떤 식으로 발견되었는지 지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예를 들면 바깥에 지금 그 고급 명품 뭐 잠바 등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잘 보존이 뭐 되어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비쳤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야생 동물의 어떤 훼손에 관한 것도 사실은 좀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외부 그 의류 자체가 역시 손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 현장 사진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평가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시신 훼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유병원이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이 지금 절단돼 있고 네 번째 손가락도 큰 상처가 있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손톱도요. 이게 일반인하고 좀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시신이 부패가 되면은 그런 것들은 구분하기가 힘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뼈만 이제 남게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뭐 내장을 포함해서 다 이제 부패가 그렇겠죠.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손가락 모양이라든가 뭐 이것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겠죠. 다만 이제 그 뼈가 이제 골절이 되어 있다든가 뭐 이것은 이제 파악이 될 텐데 그거 역시 이제 그 미세한 부분에서의 부패가 상당 부분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의학적인 이제 그 감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그 지금 식지 지문을 다 떠서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부패가 다 진행이 되어서 이 9개 손가락은 하지 못하고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손가락만 사실은 그 지문을 복원해서 선출을 하는 기법을 통해서 그 융선을 파악해서 유병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지문 감식을 한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 지문이 떠지는 모양이죠? 이 지문 자체가 이 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짝 그 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부패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일단은 냉동 보관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 융선을 이렇게 현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통해서 이렇게 부풀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지문액이라든가 지문 기법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잘 구분이 안 가는 시신에서 DNA 이전에 먼저 하는 게 그 치아 기록, 치아 이 형태 아닙니까? 그죠? 네네. 네. 근데 이 치아 기록이 일본 맞지 않아서 뭐 유병원 맨 처음에 시체를 발견했을 때 유병원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 경찰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유병원이 평상시에 그 의료 기록 자체를 대부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 치열 기록 자체가 이제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그다음에 경찰이 그렇게 발표했다고 한다면 뭐를 비교했는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의 DNA가 일치를 한다. 뭐 이런 점 어쨌든 유병원 가족이면 분명한 것이고 유병원에 상당히 가깝다. 뭐 이것은 분명한 그 과학적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게 경찰이 이게 40일 동안 방치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네네. 그리고 검찰도 이 시신 발견하기 바로 전날 밤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이거는 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 업무 집중도가 없었다. 지금 가장 그 대한민국의 현안 문제인 그 유병원 체포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질책을 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지만
상당 안타깝게도 막상 그 순천이라고 하는 현장에서는 검찰 따로 경찰 따로 또 집중하지 않은 이와 같은 공무원의 행태가 아쉽지만 또 다시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바꿔 얘기하면 이 사건을 그 유병헌과 연관시키기보다는 단순한 무용고 변사태 처리에만 국한해서 상당히 그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이 40일 동안 사실은 그대로 방치한 또 다른 우를 범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부패, 그러니까 반백고로화가 돼 있는 시신에서 DNA 뽑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제일 편한 것이 쉽게 빨리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구강 그 세포를 통한 것인데요. 지금 부패가 많이 그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엉덩이 뼈,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골분을 채취해서 DNA 분석을 했기 때문에 다른 DNA 분석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이 있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것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병헌과의 관련성이 있어서 소위 급속 DNA 분석을 의뢰를 했으면 사실은 2, 3일이면 충분하거든요.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인 절차에 근거를 해서 상당히 지연을 시킨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돈 20억이 어디로 갔고, 예? 그 유병헌을 호위하고 다닌다는 호위 무사들은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타살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요. 예. 바꿔 얘기하면은 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병헌이 계속 생존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유병헌을 종국적으로 밀항을 시키게 되면 사실은 유병헌은 없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행태라든가 또는 그 보호관에 입지도 강화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허위 정보를 막 유병헌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들은 그 어떤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만 일정한 어떤 책임을 지는 그래서 10여 명 이상이 사실은 범인 은닉 도피 혐의로 구속이 되고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이제 설명되지 않는가 되는데요. 근데 만약 이것이 자살 또는 사고사로 한다면 그 지금 6월 초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유병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적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설명할 논리가 아주 궁색해지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사망했는데 어떻게 밀항을 지도를 했고 어떻게 프랑스 예술인한테 편지를 썼고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어떤 전파 내지 또 조력자들이 과연 누구를 도피시켜주고 은닉시켜준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은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네네. 유병헌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 지금 사실은 죽었지만 살아있다라고 계속 함으로써 장기간 유병헌의 재산까지도 관리하고 돈을 빼냈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참 그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 있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였습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오늘 하루 뉴스 정리하면서 출발을 해보죠. 출발은 벌써 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제도 유병헌, 오늘도 유병헌을. 그렇죠. 어제 깜짝 속보여서 아침에 긴급 카피다. CSI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어제 하루를 거치면서 카피가 컨스피러시. 음모론이죠. 음모. 예, 어제 하루 종일 SNS를 비롯해서 여론에 각종 음모론이 떠돌았습니다. 지금도 떠돌고 있는데요. 네. 이게 당연히 유병헌 회장 거취 관련 말들이 쏟아지는데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뉴스였던 만큼 믿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유병헌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터지면 음모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건강한 증표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음모론은요, 그야말로 모든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이 순기능과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음모론은 정말 순기능이 없습니다. 거의 다 역기능, 부작용 이런 쪽인데 다만 좀 가볍고 유쾌하고 즐거운 음모론이라면 이 유머와 위트를 가지고
사회적 긴장을 조금 이제 해소시켜주는 역할은 있을 텐데요. 예. 지금 돌고 있는 음모론은 상당히 좀 음울하고 진지하고 끔찍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사회적인 해악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음모론의 그럼 책임 주체는 누구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어제 하루 동안 회자된 음모론의 1차적인 책임은 공권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오랫동안 40일 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선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어제 가장 당혹했던 그리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던 쪽이 이 합동수사팀 그 주체인 인천지검인데요. 네. 순천서의 발표를 듣고 누가 가장 놀랐을까? 그건 이제 합동수사팀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루 전날 그 만료되는 그 구속영장 6개월짜리 연장 신청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까지는 가능한데 또 거기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유병헌의 꼬리를 잡고 있다. 네. 과연 어떤 꼬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냐? 해명을 좀 해라.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인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순천서 현장으로 가보면 40일 동안 방치됐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대대적으로 8,116명이 이 수색을 했던 곳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글쎄요. 그야말로 40일 방치됐는데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모스퀄렌 병도 있었다는 거고요. 아 근데 명품 옷은 그건 일반 사람들이 알기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만약 경찰이라고 그래도 뭐 이상하게 글씨 써 있으면은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었을 브랜드까지 거예요. 뭐 노숙자로 추정을 했으니까 뭐 그런 거 일리가 있는데 정말 깨알 같은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 것이요. 왜 40일 동안 왼손의 지문을 2번이나 뜨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못 떴다고 하더니 DNA가 유병헌이라고 하자 오른손 지문이 나왔느냐. 그런데 이 오른손 지문이 이 배 밑에 깔려 있어서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았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늘을 보고 반드시 누워 있었던 시신에 어떻게 오른손이 배 밑에 깔려 있지? 뭐 이런 이제 나름 여러 가지 추정들이.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 명확하게 의혹을 해소해 주지 않으면 국민들의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는 시점까지는 계속 이 크고 작은 음모론이 돌지 않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유병헌의 시신이 아니라 그냥 노숙하시는 분들의 시신일 가능성이 있다. 네, 무연고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이 생각을 해서 꼼꼼하게 안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수사가 관련해서 이 시신에 대한 처리가 좀 미흡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어제 유병헌 사체로 확인이 되자 결국은 이제 이 순천서장 그리고 수사과장 직위해제가 전격됐죠. 그리고 이제 국가수로 어제 시신이 넘어갔죠. 근데 어제 밤부터 이제 단독 속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발표는 빠르면 오늘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의 입장은 유병헌의 사체가 맞다. DNA 감식 결과, 2차 결과까지 그렇고 또 이제 신체적인 특성, 키라든가 손가락 관절 여러 가지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고요.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겠습니다만 이제 더 중요해지는 것은 사망의 원인과 사망의 시점. 이 부분은 1차 부검을 순천에서 일반 병원에서 했더라고요. 부검 후 인터뷰를 보니까 이 내장이 워낙 다 이 부패가 심하고 남아있질 않아서 이 위장 안에 음식물을 확인해야 최종 사망 시점을 알 수 있는데 이 증거를 삼을 수 있는 물적인 어떤 조건이 전혀 형성돼 있지가 않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망 원인과 사망 시점. 앞으로 이제 경찰이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검거의 장면이나 혹은 사망한 채 나타났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추론하고 있던 것과 너무 동떨어진 상태로 발견되다 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이거를 매칭시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건데 그럼 믿기 어려운 그 어떤 차이들을 경찰의 이제 조사 결과 발표로 해소시켜주면 이 음모론들이 잦아들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오랫동안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 벌써 제2의 조희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연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이팔 그 경우는 진짜 그거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건 좀 이상해요. 그거는. 근데 그리고 그때는 DNA 감식도 없었죠. 예, 확실하죠. 이거는. 그렇죠. 비교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유병헌 시신 발견 문제 때문에 730 재보선 문제가 완전히 덮여 있어요. 어제 하루 종일 뉴스가 마비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730 재보선 관련해서는 이제 의미 있는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 이 동작을에 노회찬 후보가
24일까지 야권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4일 본인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단일화의 배수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나로 단일화돼야 된다는데 약간 이게 4차원식 이 발언이 된 것이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내가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볼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동민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마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나름 살신성인이다 이렇게 이제 야권에서 보는 관점들이 많고요. 노회찬 후보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멋있는 말을 했어요. 보통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 등 선당 후사 여에서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어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민 후당이다. 국민이 먼저고 정당은 그 다음 아니냐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노회찬 후보와 통화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하고 오늘 인터뷰를 요청하는 통화를 했었는데 어젯밤에. 근데 노회찬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나는 시민들 그러니까 주민들 아침 출근 인사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민 후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끝까지 최선 후당장. 어쨌든 끝까지 완주를 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라는 증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던지겠다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선민 후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냥 던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내일 24일이 요 관련 뉴스도 나올 것 같고요. 기자회견 정도는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 하루 전입니다. D-1. 우리가 뭐 국회 특별법 지켜봐야 되는데요. 아직도 뭐 교착 상태라 쉽진 않은데 오늘 지켜봐야 될 뉴스들이 이 유병헌 사체 정황 외에도 많이 있다. 어제 또 이 저녁에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열차 사고까지 나서 또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여름 휴가철 여름방학 앞두고 있는데 안전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노래는 무슨 노래죠? 지금 나오고 이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영화인데요. 어제 끔찍한 이 소식들 많이 들으셨으니까 디어라고 해서 뮤지션 이름이 재밌는데요. 매드소울 차일드가 부르는 우리나라 곡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무런 관심 없이 웃어주기만 하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찬박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스포츠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류현진 선수 얘기부터 해보죠. 네. 다저스 류현진이 후반기 첫 등판에서 승리 투수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후반기의 첫 등판, 좀 지난해도 류현진이 좀 부진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호투를 했습니다. 어제 피츠버그 원정에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하고 원정 경기에서 류현진이 선발 등판해서요. 7이닝 동안 안타 5개, 볼넷 하나 내주고 2실점으로 타선을 잘 막았습니다. 팀도 5대2로 승리했고요. 류현진이 11승 5패, 11승째를 거두면서 후반기를 아주 기분 좋게 열어젖혔습니다. 예. 11승이라고 하면 지금 팀 내에는 다승 공동 선두입니다. 제이크 레이키나 크레이튼 커쇼가 지금 똑같이 11승이고요. 내셔널리그 다승 순위로 봐도 공동 3위에 오른 아주 좋은 성적입니다. 류현진의 이번 피칭, 똑같은 류현진이 마운드에 올랐지만 똑같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류현진이 그동안은 직구를 한 50% 정도 던졌는데,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직구를 던졌다는 거죠. 예. 네, 어제는 직구의 비중을 40%로 낮추고 대신 폭포수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커브를 자주 던졌습니다. 상대 감독조차도 내가 올 시즌 본 커브 중에서 최고의 커브였다. 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낙차가 35cm나 됐다. 이렇게 칭찬을 했죠. 류현진이 뭐 압도적인 공을 갖고 상대를 윽박지르는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다양한 구종 이걸 계속 개발하고 칼날 제구력으로 승수를 계속 쌓아가고 있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여자 축구 대표팀 공격수 박은선이 러시아 팀으로 이적한다면서요? 네, 뭐 사실상 이적이 거의 결정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박은선의 소속팀이 서울시청입니다. 예. 서울시청이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박은선이 러시아의 로시안카라는 여자 축구팀이 7개 있는데요. 그중에 1개 팀인 로시안케로 이적하는 걸 승인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박은선이 이번 주말에 러시아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구단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그걸 통과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메디컬 테스트라고 하면 뭐 이게 심각한 의학적인 그런 검사라기보다는 이 선수가 부상이 있냐 없냐 뭐 이 정도를 아주 선수로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활동을 하는 별 이상이 없나 이 정도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발표대로라고 하면 뭐 지금 박은선 선수가 현재 경기도 뛰고 있고 하니까요. 러시아 로시안카 이적이 거의 확정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박은선이 국내에서 받고 있는 연봉은 5천만 원입니다. 국내 여자 축구의 최고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이번에 러시아 팀으로 옮기면서 그거의 2배 이상의 연봉을 받기로 했다고 하고요.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반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인가 형씨 만나면 노래해줄게.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나르고 싶어. 가수 김장훈이 들려주는 세월호 엄마들의 이야기.
세월호 참사 100일 다큐멘터리 엄마들의 이야기가 오는 24일 오전 8시 10분 찾아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내일 여러분께 보내드릴 가수 김장훈 씨와 함께하는 세월호 엄마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슬픔이라는 거는 반드시 본인의 슬픔을 알아야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슬픔은 느껴지는 존재고요. 그 느낌이라는 거는 저는 시공을 초월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내일 8시 10분에 보내드릴 세월호 엄마들의 이야기 이 엄마들의 가슴 찢어지는 그런 감정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이 10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병언 시신 발견 문제와 함께 유가족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이수하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대변인 연결합니다. 이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수하입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단식한 지 열흘 되셨죠? 예, 오늘이 열흘째입니다. 예, 병원에 가신 분들도 있으시죠? 예, 지금까지 4분이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후송되셨고요. 예. 오늘 또 새벽에 그 어머니 한 분이 구급차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예. 우리 이 선생님도 단식하시는 거죠, 지금? 예, 지금 단식 10일째인데요. 예. 제가 목소리가 조금 힘이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어제 그 유병원으로 추정된 그 사체 시신 발견 보도 보셨죠? 예. 이거 접하고 나서 분위기 어떠셨어요? 가족들끼리의 분위기? 글쎄, 가족들 지금 분위기는 담담한 것 같고요. 예. 그냥 좀 믿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믿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저희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 생각이 이게 시나리오로 저도 이렇게는 안 쓰겠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가지고, 시신이 최초 발견되고 18일 만에 이렇게 백화가 진행된 그런 부분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춘천 일대에 그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죠, 그게. 근데 지금 오늘 국가수 발표, 지금 이 국가수 발표가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인터넷을 보면은, 국가수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근육의 DNA를 추출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유병언이 맞다라는 지금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DNA는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그걸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춘천 일대에 그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그렇게 시신을 오랫동안 방치했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떻게 보면 못 잡았지 않습니까? 예. 못 잡았는데 그 안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유병언 씨는. 예. 그런 것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유병언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 이 검경의 수사 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유병언을 이제 체포하게 되면. 예. 여러 가지를 밝힐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저희들 가족들은 그 중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관피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해 주셔가지고 정치권이라든가 공무원하고 그런 밀착 관계가 분명히 저희들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 수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검경에 바라는 수사의 방향인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그에 있어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가 지금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만약 진상조사위에서 수사권 기소권이 있을 경우엔 이런 부분도 역시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그죠? 조사나 만약에 수사권이 저희 그 진상위원회에 만약에 쥐어주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뭐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는 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요. 가족들은 수사권, 기소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민간인들이 수사권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 경찰이나 검찰에 검찰 수사관이 포함된다, 검사가 포함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 조사위원들이 기소권,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최초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두 가지를 다 요구했었는데요. 아마 기소권 자체는 그 저희가 이제 야당 쪽이나 변호사 쪽들도 이거는 굉장히 그 정부나 여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 같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기소권은 못 하더라도 수사권만은 가지고 가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사 대상이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수사 대상을 우리가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수사권은 저희들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경찰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저희가 그 지명한 경찰이 저희들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단식 농성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좀. 아직 어떤 결론도 못 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이수하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롯데 닥터앤닥터. 허규현 위원님은 LTE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8100님의 사연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롯데리아 햄버거도 하나만 사 먹었죠. 어머니는 햄버거가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햄버거가... 잠깐! 롯데카드 없으세요? 평일에 롯데카드로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버거 구매 시 하나 더! 역시 롯데카드!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8시 10분에 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